호돌이 썰툰. 난 여중을 다녔는데 우리 반에는 소위 노는 애가 있었다. 그 아이에게는 도벽이 있었다. 그 아이와 내 친구의 이야기이다. 그 당시 유행한 볼펜이 있었는데 우리 나이 때에겐 비싼 가격이었다. 내 친구가 그 펜을 사온 날 체육 시간이 지난 후 교실로 들어왔는데 그 볼펜이 사라져 있었다. 근데 그 일진이 당당하게 수업 시간에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내 친구는 설마 제가? 아니겠지? 하면서 잃어버린 걸로 치고 넘겼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친구가 신고 왔던 청록색 신발이 학교 시간에 보니 사라져 있고 다음날 그 일진이 그걸 신고 당당하게 나타났다. 그때부터 내 친구는 반 확신을 갖고 일진한테 가서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는데 미쳤냐? 도둑 취급해? 어제 산 건데 너만 이거 있냐? 라는 지랄을 시전했다. 너무 딱 봐도 내 친구가 몇 번 신었던 그 흔적 그대로라서 어제 샀다라는 건 누가 봐도 구라였다. 내 친구는 부들거렸으나 그 애가 일진이었기에 무서워서 한 번 더 참았다. 마지막으로 내 친구가 새로운 가방을 들고 왔는데 가방이 또 사라졌다. 그 다음날 당연하게도 그 일진이 메고 왔다. 친구는 폭발했고 야, 나 안되겠다. 전현한테 복수한다. 딱 봐라. 라며 복수극을 시작했다. 다음날 친구의 물건이 사라지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응? 없어졌네? 하고 친구의 훔친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 일진에게 가서 나도 그거 있었는데 이쁘다 라는 말만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제가 왜 저러지?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그 일진이 화장실 가자마자 친구가 걔 자리에서 자기 거를 다시 가져왔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가서 태연하게 사용했다. 일진은 화장실 다녀왔는데 물건 사라져 있으니까 찾다가 내 친구가 쓰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근데 어쩌겠나, 자기 거 아닌데. 당황하다가 냅두더라. 친구는 그 이후로도 일진이 또 훔치면 역으로 다시 훔치는 식으로 계속 반복했다. 그러다가 일진이 빡쳤는지 방과 후 청소 시간에 친구를 불러내 애들 겁나 많은 데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내 친구한테 선빵을 날렸다. 그때 일진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나도 몰랐고 친구 본인도 몰랐던 사실인데 친구가 알고 보니 싸움을 겁나 잘했다. 진짜 친구가 눈 뒤집혀서 일진을 겁나 패는데 애들은 말리고 일진은 겁나 울고, 그러다 담임선생님 와서 상황 종료. 그렇게 친구 부모님, 일진 부모님 사자대면을 하게 되었고, 친구 부모님은 전부터 일진의 도병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일진 애한테 겁나 뭐라 하셨다. 그때까지도 일진이 지 거라고 벅벅 우기는데 일진 부모님이 자긴 그런 거 사준 거 없다라고 사실대로 말씀해주신 덕분에 결국 내 친구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다. 그 뒤로 둘이 격리되고 반 애들도 그 일진한테 다 같이 돌아서게 돼서 그 일진은 혼자가 되었다. 내 친구들 무리 중 한 명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착각했으며 매일같이 친구들 뒷담을 깠음. 예를 들어 별것도 아닌 거에 혼자 피해의식 느껴서 친구가 자기 외에 다른 애들이랑 논다 싶으면 그 애들이랑 나랑 틀어지게 하려고 이간질하고, 자기 외에 다른 애 얼굴 칭찬받으면 쟤 내가 보기엔 별론데 하면서 비하함. 진짜 모두가 자기만 예뻐해주고 자기만 좋아해주길 바라는 애였음. 근데 걔가 나한테 유독 집착을 했음. 나랑 친했던 애들 뒷담 까고 쟤가 그러는데 하면서 없는 말 지어내 이간질하고, 심지어는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해서 내가 누군지 알 필요는 없고 땡땡땡이가 너 나대서 싫대 그렇다고 라고 함. 목소리 다 티나는데 얘랑 친구 더 했다가는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그의 관찰일기를 쓰기 시작함. 얘가 나한테 한 친구 욕들, 얘가 나한테 집착한 모습들, 다른 친구들한테 한 속보이는 행동들 등등 세세히 쓴 일기였음. 그리고 얘가 친구들 뒷담, 이간질을 시작할 때마다 폰으로 녹음 켜서 다 몰래 녹음했음. 관찰일기랑 녹취록으로 며칠 동안 치밀하게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 쉬는 시간에 교실 TV로 노래를 튼다고 하며 TV를 켰음. 그 당시 뒷담 까인 애들이나 다른 반 애들이 놀러온 때를 노려 녹음본을 컴으로 옮겨 실수로 튼 척하며 눌러버렸음. 애들은 난리가 났고 그 애는 당황하면서 나한테 적반하장 역지랄을 함. 그래서 관찰일기까지 꺼내서 읽어버림. 걔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겁나 당황하다가 교실을 뛰쳐나가 버렸고 다음날 엄마를 데리고 학교에 와서 날 자신을 괴롭힌 주동자로 지목했음. 하지만 평소 그 애한테 당한 내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상황을 다 알려주고 다들 내 편을 들어준 덕분에 날 어떻게 할 수 없었음. 결국 그 여자애는 친구들 다 떨어지고 혼자 다니다가 전학감. 친구랑 동남아 해외여행을 하려고 급하게 항공권부터 끊고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겁이 많아서 무섭다고 여태 외국을 못 나가다가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삐걱댔습니다. 친구는 결벽증이 꽤 심했는데 이런 애를 데리고 동남아를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친구가 물도 무서워해서 해양 스포츠는 아예 계획조차 하지 않았고, 친구는 수영도 못하지만 호텔 정할 때 수영장은 끔찍히도 중요하게 생각하더군요. 사진 찍을 용으로요. 또 저는 동남아 가면
1일 1마사지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마사지 받는 게 무서워서 못 받겠다라는 겁니다. 아로마 마사지 하다가 잠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어떻게 받냐고. 일정 계획 짤 때도 지만 남친 있는 것도 아닌데 남친 만나느라 시간 없고 운동하느라 시간 없고 핸드폰 바꾸느라 뭐 하느라 시간 없다길래 같이 계획 짤 시간이 없어서 거의 무계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가서는 내내 남자친구랑 하루 종일 어디 가고 뭐 먹고 사진 찍어 보내고 카톡하느라 저랑은 거의 여행 일정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만 좀 연락해라 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쁜 표정 짓는 거 보고 아, 더 이상 얘기하면 내가 폭발이다. 일단 여기서 싸우지 말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얘가 항상 늦는 버릇이 있는데 출발할 때 공항버스를 놓쳤고 준비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고 여행 일정, 시간도 다 틀어지고 뭐 할 때마다 자기가 안 하고 저한테 명령조를 시키기까지 하는데 야야 저기 옆 테이블은 선풍기 바람 심하게 안 부는 것 같은데 가서 부는지 확인하고 와봐. 우리 저 사람들 일어나면 저 테이블로 자리 바꾸자. 야 사람들 일어난다. 빨리 가서 자리 맡아. 참다 너무 열받는데 싸우기는 싫어 혼자 잠깐 나갔다 온다 하고 친구를 방에 두고 바람 쐬고 들어왔습니다. 걔는 혼자 제가 나갔다 온 게 기분 나빴는지 지 남친이랑 이어폰 끼고 전화통화하면서 대답만 하고 카톡으로 얘기하더군요. 제가 못 듣게. 저는 빡쳐서 걔를 그냥 거기 버려두고 바로 짐 싸서 귀국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카톡이 200통이 와 있더라고요. 여행을 가야 그 사람을 안다고. 이런 애랑 친구였다는 게 참 이렇게 사람 하나 걸렀네요. 중학교 때 저는 꾸밀 줄 모르는 평범한 여학생이었어요. 그 당시 저희 반에는 여자애들에게 인기도 많고 친구도 많은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애랑 친한 여우 같은 여자애가 저한테 야 호준이가 너 존나 못생겼대 라며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한창 사춘기 시절이라 외모에 관심이 생기려던 때 누군가의 한마디에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우 같은 기집애는 종종 저한테 와서 호준이가 너 짝눈이라고 개못생겼다고 했다 이렇게 따라하면서 라며 지 눈을 손가락으로 찢어서 짝눈으로 만드는 신용을 하는데 저는 제가 짝눈인 걸 그때 처음 알았고 외모에 콤플렉스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한테 쌍꺼풀 수술 시켜달라고 울면서 조르고 나 왜 이렇게 나왔냐고 하며 엄마 마음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그 뒤로 전 외모에 엄청나게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꾸미는 것에 관심도 생기고 절 가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미 한 번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트라우마급으로 자리 잡은 뒤라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었고 외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겨 사랑받으면서 자존감도 회복되었고 쌍꺼풀도 저절로 생기면서 짝눈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친구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저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그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7년 만에요. 그 남자애는 변한 게 없었고 저는 달랐습니다. 아주 많이 예뻐졌었죠. 그 남자애가 나랑 중1 때 같은 반이었던 호순이? 하면서 놀라는데 저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진짜 많이 예뻐졌다 라며 계속 감탄하길래 야, 나 진짜 너 엄청 싫어해. 너 때문에 난 7년 동안 트라우마 속에 살았어 라고 말했고 그 애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만약 널 모르는 채로 오늘 처음 봤으면 번호를 땄을 거라는 망언을 하더군요. 정신을 덜 차렸는지. 그 이후로 그 애가 저한테 관심 보이고 계속 연락을 하길래 제발 말 걸지 말라고 네가 아직 중학교 때 인기 있던 그 시절인 줄 아냐고 해줬습니다. 저에게 못생겼다고 트라우마를 안겨준 놈이 매달리다니 통쾌하더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난 반에서 밝고 쾌활한 아이였음. 5명의 친구 무리와 함께 다녔었는데 언제나 항상 한 무리의 인원이 홀수면 한 명은 겉도는 공식이 있지 않음? 우리도 그랬음. 나는 아니었지만 한 명이 항상 겉돌고 소외받았었음.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그 애를 잘 챙겨주지 못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애는 항상 짝꿍과 함께하는 일에서 혼자 짝을 구하지 못했던 애였음. 근데 그 애가 성격이 좋지 않았던 게 한몫했는 듯. 질투심이 엄청 많았었고 항상 거짓말을 치던 애임. 우리랑 놀기 전에는 박쥐마냥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친구를 자주 바꿨고 또 강약 약강이라고 자기보다 잘난 애한테는 굽신거리고 자기보다 별로라고 생각하면 못되게 굴던 애임. 그래서 항상 잘난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가식 부리던 애였음. 근데 어느 날 그 애가 나를 잡고 고민 상담을 한다면서 다른 친구들 뒷담을 까는 거임.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일단 받아주고 맞장구 쳐주며 그랬냐고 힘들었겠다고 공감해줌. 근데 그러질 말았어야 했음. 그 애가 다른 애들한테 쪼르르 가서 내가 자기들 뒷담 깠다고 일름. 그렇게 한순간에 4대1로 싸우게 되었고 내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됨. 하지만 나는 그런 일로 기죽지 않고 반에서 나와 같이 놀 다른 친구 무리를 만들었음. 내가 다른 애들이랑 잘 노니까 안 입고 왔는지 원래 놀던 4명은 날 일부러 째려보고 무시함. 그래도 난 지들이 어쩔 건데 심보로 더욱더 잘 노는 모습을 보여줌.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날 이렇게 만든 그 여자애가
혼자 다니는 듯 했음. 그러면서 은근히 나한테 말 걸고 잘해주려 하고 일단 왜 그러나 지켜봤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머지 3명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함. 걔가 우리 이간질을 하다가 다 들통나서 이제 안 놀게 됐는데, 그리고 너가 우리 욕한 것도 아니란 걸 이제 알게 됐어. 미안해. 그러면서 다시 같이 다니자고 하더라. 하지만 난 이미 진정으로 친해진 친구들을 만났고 날 버린 그 친구들과 다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함. 아무튼 그 여자애는 다시 혼자 다니게 되었고 나머지 3명은 지들끼리 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외시키다가 파행이 남. 난 여전히 그 6명이랑 연락도 잘하고 잘 지냄.